방금 전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냥 실수였는데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지하철에서 사람이 부딪혔을 때, 음식점에서 주문이 늦게 나올 때,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을 일들이 요즘엔 왜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걸까요? 통계를 보면 현대인의 77%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분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0%는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군자는 화를 내릴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로 분노 조절의 핵심을 제시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신이 왜 그렇게 쉽게 화가 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공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즉시성의 함정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메시지는 즉시 답장이 와야 하고, 음식은 빨리 나와야 하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와야 하죠.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만 지연되거나 예상과 다르면 참을성을 잃게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10분 동안 답장이 안 오면 벌써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 몇 주가 걸렸는데도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이런 즉시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선택의 과부하입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수천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영화를 볼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선택을 하다 보니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현상이죠. 이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쉬워집니다. 공자 시대에는 대부분의 것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신분에 따라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할 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죠. 물론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결정 피로는 없었을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비교의 일상화입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더 잘생긴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이런 박탈감은 내재된 분노로 축적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자극들이 그 분노를 촉발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쏟은 것 자체보다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불만이 그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분노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의분, 다른 하나는 사분이에요. 의분은 이로운 분노입니다. 불의를 보고 화를 내는 것,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는 것, 거짓과 부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죠. 공자는 이런 분노는 군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즉,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뜻입니다. 반면 사분은 사사로운 분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보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편의가 방해받을 때 생기는 화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노에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즉, 분노의 대상과 정도가 적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건설적 분노와 파괴적 분노를 구분하죠. 건설적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파괴적 분노는 관계를 망치고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분노는 건설적일 수 있어요. 그 분노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다고 화를 내는 것은 파괴적 분노입니다. 그 분노는 아무것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기분만 망칩니다. 공자는 감정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 자기 억제.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이 급기복례, 즉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은 6초 법칙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6초를 세어보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분노의 화학적 반응이 6초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공자는 이를 잠시 멈춤이라고 표현했어요. 군자는 급하지 않다는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실제로 적용해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6가지 세어보세요. 그러면 처음 느꼈던 강한 감정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단계, 자기 성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내 안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정말로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문제 때문일까? 공자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어요. 아침에는 하루 계획을 점검하고, 점심에는 오전 행동을 반성하고, 저녁에는 하루 전체를 돌아보는 거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정당한가? 이 분노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내가 놓치고 있는 관점은 없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다 보면 분노의 실체가 보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3단계 덕성 수양. 장기적으로는 분노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의 평정심도 단련할 수 있어요. 공자는 이를 위해 음악, 독서, 자연과의 교감을 추천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특히 공자가 강조한 것은 학습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유명한 구절처럼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봤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때 느끼는 기쁨이 일상의 작은 짜증들을 상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학습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공자는 분노를 단순히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활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화가 났다면 그 분노를 개선 방안을 찾는 에너지로 전환해보세요. 화를 내는 대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그 에너지를 쏟는 거죠. 공자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분노를 활용했어요. 당시 정치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에 분개했지만 그 분노를 교육과 제자 양성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교 문화죠. 두 번째 방법은 성장의 기회로 삼기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이나 지적에 화가 났을 때 그 속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공감과 이해의 확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마도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단순히 실수였을 수도 있죠. 공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조화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이 온라인에서의 감정 조절입니다. SNS나 댓글에서
화가 나는 글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자의 가르침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면 디지털 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즉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화가 나는 댓글을 봤다고 바로 반박 댓글을 달지 마세요. 최소 10분, 가능하면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둘째, 온라인 환경 정리하기입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콘텐츠나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거나 언팔로우하세요. 공자가 말한 환경의 중요성을 디지털 공간에 적용하는 거죠. 셋째, 긍정적 콘텐츠 늘리기입니다. 화나는 뉴스나 부정적인 글들 대신 배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세요. 공자가 강조한 학습을 통한 기쁨을 온라인에서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분노 조절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 결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료들과의 갈등도 줄어들어 팀워크가 향상되죠. 셋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만성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감정 조절이 되면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게 돼요. 넷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전반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업무, 건강, 행복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도 명확하게 제시했죠.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어요. 마땅히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한 군자의 자세입니다.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간, 즉 군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자 자신도 나는 성인이 아니다. 다만, 배우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거든요. 조금씩,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